저는 그런 허접한 음모론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오해를 사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사람들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마약으로 어떻게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건 진짜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올해 마약 수사 예산은 약 4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83억 원입니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습니까? 가상화폐 전문 추적 수사 그리고 휴대용 마약 탐지기 구입, 국제 공조 등에 관한 것입니다. 네, 마약 범죄 급증에 따라서 대검찰청이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4개 권역에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예산은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마약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압수물도 늘어나고 있고 마약 범죄들을 제대로 잡아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큽니다.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증액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올해 마약 수사 예산 편성했을 때 장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전액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이 마약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약 수사라는 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국민의힘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간에 모든 국민이 마약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허접한 음모론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활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 당에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법원 판결 등에 따라서 이 특활비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마약 수사에 편성되어 있는 특활비는 1년 내내 대한민국 전체 2억 7,500만 원입니다. 2억 7,500만 원이 너무 작다는 점에서 제가 좀 오히려 반성하는데요. 이걸 전부 깎겠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약 수사를 막아야,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마약 정보를 얻거나 이러면 사람들 정보도 구해야 하고 사람들 만나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이는 돈이고 1년 내내 대한민국 전체에서 쓰이는 돈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 전체 마약 수사에 1년 특활비가 2억 7,500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액 깎겠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거 마약 범죄 방탄을 하려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년 전에 12구 헬로윈 참사마저 마약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좀 사실로 확인된 거는 없죠? 사실로 확인될 수가 없는 게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지드래곤과 이선균 같은 연예인들의 마약 수사를,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누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경기도 오선의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주장 어떻습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오해를 사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사람들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고 장자연 배우의 유일한 증인임을 주장한 윤지호 씨를 공익 제보자로 추켜 세웠다가 경찰 조사 결과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거든요. 또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으로 윤지호 씨가 캐나다로 도피한 이후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윤지호 씨 송환 수사에 좀 진전이 있습니까? 저희가 범죄인도 청구를 한 상태고 인터폴 수배를 한 상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 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은 비웃는 듯이 계속 도망 다니면서도 SNS 활동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 간부 출신의 황운하 의원은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해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상식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으로 어떻게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건 진짜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피자 한 판 값, 치킨 한 마리 값으로 살 수 있는 신종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이런 마약 수사 예산 삭감하겠다는 것 계속해서 나오는데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의도를 떠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구를 검색해 보면 거기서 마약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잡히지 않는 마약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지금 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찰청장도 계시지만 누가 하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처벌이 좀 약해지면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처벌이 강해져서 신세 망칠 것 같으면 안 할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려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고 강한 처벌의 목표거든요. 지금은 그걸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게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약을 견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관님, 작년 대비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 수사가 많이 늘었죠. 마약 부분은 보이스피싱 아주 범죄 폭발적으로 합수단도 작년에 출범했는데 성과가 있었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합수단은 경찰과 같이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뭐 자랑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요. 수사에는 필연적으로 경비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건건이 알려지면 안 되는 비용들이 당연히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족한테 갖다 주고 소고기 사 먹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할 겁니다만 이 부분을 그런 이유로 수사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검찰 특수활동이 많이 삭감됐죠. 많이 됐습니다. 네. 그 추미애 100억 법무부 가까이 장관 거의 시절. 줄었습니다. 네? 1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100억 가까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심재철 검찰국장의 돈봉투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많은 제도 개선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특활비 심사위원회 법무부에서 연초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저는 법무부에서 장관이 검찰 특활비 땡겨다 쓰는 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있고요. 일단 액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용할 만한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2021년 11월에 박범계 당시 장관께서 특수활동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 액수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도 증액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당하고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사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범계 장관이 바로 전임 장관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고 또 투명성도 강화가 됐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늘고 있으면은 특활비도 증액되는 것이 맞는 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정보원을 마약 관련이라든가 그런 정보원을 만나거나 할 때 만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뭐 n분의 1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좀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김승원, 김의겸, 박용진, 박주민, 송기현 의원 5분이 이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전액 삭감 필요성을 개진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건 못 봤습니다. 네. 그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을 전액 깎겠다.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임대사무실 전기요금, 인쇄비도 전혀 없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거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9월부터 아마 이 작년 예산에서 예산을 50%로 삭감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9월부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님은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 출신이죠. 그렇죠? 거기 계신 분들 다 합리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법무부 예산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예산 대부분은 교정 인력과 관련된 거죠?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분의 모든 이 범죄 혐의라든가 이런 거에 국한돼서 정책을 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인사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법무부 예산과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 법무부 예산 이게 딜할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이든 저희든 다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일하는 공복입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예산이 협상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게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협상의 대상일까?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법무부 예산 삭감 주장의 본질도 좀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뭐 예산 관련해서 이런 주장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잘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질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충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PPT 준비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거론해온 탄핵 대상이 지금 10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세보면요 10분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늘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절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면 누구든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 청구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고 또 167일 동안이나 재난안전부처에 수장공백 사태를 불러일으키면서 발목 잡기였다는 비판을 받았다면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 1년 반 동안 뭐 저에 대해서 탄핵을 계속 얘기해 오셨잖아요. 정말 제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말 길게 예고만 하실 게 아니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헌법과 법률 위반한 거 없죠? 저는 없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매일 나오죠? 저한테 물어보실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자신 있으면 하면 됩니다. 국민께서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그 탄핵을 벼르는 분이 있어요. 방통위원장이거든요. 근데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도 제가 듣지 못했고 또 취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법을 어길 시간도 없었을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정말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국무위원이 있다면 그 사유가 먼저 이슈화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유를 먼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을 정해놓은 다음에 사유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탄핵 제도가 운용되라고 헌법 제정자들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탄핵 제도가 이렇게 운용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다. 그런 말씀이죠? 네. 다음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일을 조금 적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은 8월 25일 이후에 약 2달 만에 열렸습니다. 9월에 예정됐던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2차례 연속 열리지 못했고 9월 13일 재판은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5분 만에 끝났어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재판 못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국회 국방위원회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재판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점도 유예가 됐고 또 거짓말도 또 논란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대장동 재판에는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어요. 자, 법무부 장관님, 예. 우선 이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 이거 특권 의식이죠. 제가 뭐 이렇게 심리 상태를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형사 재판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게 출석하는 것이 형사 피고인의 임무죠. 일반 피고인들은 이렇게 못하죠. 그런 경우를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렇게 개별적인 그 재판 출석 상황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